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오늘 사연은 15년 동안 가족처럼 믿고 물심양면 지원해줬던 단짝 친구가 사연자 커리어가 걸린 핵심 기획안을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비웃는 친구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사연입니다.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존재하죠.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이나 절친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제 손으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버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나름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아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맡아왔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로운 편이죠.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 생활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바로 미니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미니와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미니가 저보다 형편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마다 미니를 챙겼습니다. 밥을 사는 건 기본이고 미니가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제 자취방을 흔쾌히 내주기도 했죠. 하지만 미니는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노력해서 얻는 성취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미니는 늘 한 방을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날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만 고민하는 친구였죠. 그래도 저는 그게 미니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업계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지원아, 나 이번에 다니던 회사 그만뒀어.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 너 요즘 일 많다며? 나 내 밑에서 어시스턴트라도 하면 안 될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친구와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하는 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니는 제 업무 보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니에게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기획안 작성법부터 클라이언트 미팅 매너까지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을 미니에게는 단 몇 달 만에 다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커피 한 잔이라도 사오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작성한 기획안을 보며 이건 좀 올드하지 않아?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라며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작년 가을 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품 브랜드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터졌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미니는 제 옆에서 자료 조사를 돕는 척하며 제가 만든 최종본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팅 당일 아침 제 노트북에 있던 최종 기획안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백업해둔 외장 하드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니이자 혹시 내 노트북 만졌어? 기획안 파일이 안 보여. 제 물음에 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잤잖아. 네가 어디 잘못 둔 거 아니야? 결국 저는 예비용으로 뽑아두었던 초안을 들고 미팅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다른 대행사 쪽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띄워진 기획안은 제가 잃어버린 바로 그 최종본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고민해서 넣었던 비주얼 이미지까지 그대로였죠. 그리고 그 발표를 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미니가 최근에 자주 연락한다던 제 경쟁 업체의 팀장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와 제 이성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미니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나왔더군요. 지원아, 오늘 미팅 잘했어? 너 아침에 파일 못 찾아서 걱정했잖아. 저는 미니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니야, K사 팀장 알지? 오늘 그 사람이 발표한 기획안 내 거더라. 네가 넘겼니? 미니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증거 있어? 네가 흘리고 다닌 걸 그 사람이 주운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원아, 너 이제 좀 쉴 때 됐잖아. 실력도 예전만 못한데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양보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말들에 제 심장 언저리가 날카로운 칼날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아끼고 보살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늘한 분노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게 번져 나갔습니다. 양보? 네가 내 기획안 훔쳐서 팔아먹은 게 양보라고? 민혜이야, 넌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제 말에 민희는 코방귀를 뀌며 일어섰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그 기획안에는 내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민희는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민희를 제 팀으로 들일 때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무실 곳곳에 녹음 기능을 켜둔 태블릿을 숨겨두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파일 접근 로그를 기록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희가 경쟁사 팀장과 몰래 만나 제 기획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민희가 제 노트북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외장 하드를 가져가는 모습 역시 거실에 설치된 펫캠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민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와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민희가 기획안을 넘긴 업체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마쳤습니다. 민희는 처음에 네가 해봐야 별거 있겠냐며 기세등등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 영상과 로그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자 순식간에 기가 꺾였습니다. 특히 민희가 기획안을 넘겨주고 받기로 한 뒷돈의 정황까지 계좌 추적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희에게 기획안을 샀던 경쟁사 팀장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 회사 또한 업계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책임을 민희에게 돌렸습니다. 민희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도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한 달 전 민희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퀭한 눈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소송 좀 취하해줘. 나 지금 빚만 수억 원이야. 여기서 더 가면 나 정말 죽어.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민희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배신하고 비웃던 그날의 민희뜨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민희야, 네가 죽든 살든 그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넌 내 15년 우정을 돈 몇 푼에 팔아넘겼고 내 커리어를 망치려 했어. 그 대가는 네가 오롯이 치러야지. 법대로 하자며? 나 지금 법대로 하는 중이야. 저는 민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희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통곡하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희는 실형을 면하지 못했고 그동안 저에게서 빌려간 돈과 손해배상금까지 합쳐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민희의 부모님까지 저를 찾아와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행패를 부렸지만 저는 그들도 함께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제 선의를 악용하고 저를
파괴하려 드는 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민이라는 악연을 완전히 도려내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끔 혼자 술을 마실 때면 15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노력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제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또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대리만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상식 밖의 인간들이 참 많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